하위에 그것이 너무 커서 딸은 매번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조심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민호의 떨리는 고백에 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그리고 결국 결심했습니다. 민호야, 내가 직접 봐도 되겠니? 그 순간 민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정숙은 한 발 다가서며 속삭했습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며 그럼 나를 믿어. 그리고 장모의 눈앞에 드러난 진실. 결국 두 사람은 돌이킬 수 없는 금기의 문을 열고야 마는데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늦은 시간에 돌아왔다. 신간 도서의 마케팅 기획안을 마무리하느라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늦었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던 남편 민호가 고개를 돌렸다.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인 그는 집에서도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다.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서연은 가방을 소파에 놓으며 피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결혼 2년 차, 아직 신혼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저녁은 학교 근처에서 간단히 먹었어요. 그래. 민호는 다시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봤다. 대화는 늘 이런 식으로 끝났다.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어긋나는 느낌이었다. 먼저 씻을게요. 서연이 욕실로 향했다. 따뜻한 물줄기를 맞으며 그녀는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회사에서는 능력 있는 기획자로 인정받고 동료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집에 오면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 욕실에서 나온 서연을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간절함이 섞여 있었다. 서연아. 네. 오늘 괜찮아? 민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사실 괜찮지 않았다. 몸도 마음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거절하기엔 남편의 표정이 너무 간절했다. 네. 작은 대답이었지만 민호에게는 허락으로 들렸다. 그는 아내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침실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고통이었다. 몸의 문제인지 마음의 문제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매번 같은 일이 반복됐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민호는 아내의 굳어진 몸을 느꼈다.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만 서연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미안해.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괜찮아요.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괜찮지 않았다. 아프고 힘들었다. 하지만 남편을 사랑했기에 참았다. 그날 밤도 두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잠들었다. 민호는 죄책감으로, 서연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피로로. 새벽 3시 서연은 잠에서 깼다. 옆에서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이 났다. 이런 관계가 정상인가? 다른 부부들도 이런 고통을 감수하며 사는 걸까? 화장실에 가서 진통제를 찾았다. 매번 이런 밤을 보낸 후에는 진통제가 필요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아침이 되자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는 서연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서연아, 몸 어때?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다. 민호도 알고 있었다. 아내가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 같이 저녁 먹자. 네. 서연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그리고
우리 한번 병원에 가볼까? 혹시 문제가 있을 수도.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서연이 날카롭게 말했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학교 가봐야겠어. 민호가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남겨진 서연은 식탁에 혼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맴돌았다. 그날 오전 서연은 회사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동료가 신혼이 어떠냐고 물어봐도 웃음으로만 대답했다. 부럽다, 서연아. 교수 남편의 신혼이고. 네, 감사하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다. 정말 감사한 일인가? 이런 고통스러운 관계가. 점심시간에 서연은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다. 핸드폰에 민호의 문자가 왔다. 미안해. 사랑해. 간단한 문자였지만 서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남편의 사랑을 의심한 적은 없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다. 저녁 무렵 민호가 꽃다발을 들고 집에 왔다. 이게 뭐예요? 그냥 미안한 마음에. 서연은 꽃다발을 받으며 씁쓸했다. 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고마워요. 그날 밤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서연은 또다시 참았고 민호는 또다시 죄책감을 느꼈다. 이런 악순환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서연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누군가에게 이 고통을 털어놓고 싶었다. 하지만 누구에게? 친구들에게는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적인 문제였다. 그때 어머니 생각이 났다. 정희는 홀로 자신을 키워준 강인한 여성이었다. 혹시 어머니라면 이해해 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다. 어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서연은 어머니가 일하는 화랑을 찾았다. 정희는 5년 전부터 이곳에서 큐레이터로 일하고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을 키워낸 그녀는 이제 50대 중반의 우아한 여성이 되어 있었다. 어머니. 서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정희는 전시회 준비 중이었지만 딸을 반갑게 맞았다. 하지만 서연의 어두운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시간 좀 있으세요? 물론이지. 잠깐만 직원한테 말하고. 두 사람은 화랑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정희는 딸의 손을 잡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인다. 서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힘들다고? 민호가 뭔가 잘못했어. 아니요, 민호 오빠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정희는 더욱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럼 뭐가 문제야? 서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우리 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몸이. 정희도 당황했다. 딸이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다. 매번 너무 아파요. 어머니, 저 이상한 건가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이고, 우리 딸. 정희는 딸을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줬다. 마음이 아팠다. 그런 건 흔한 일이야. 부끄러워할 일 아니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게 아니야. 사람마다 다른 거야. 정희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걸 떠올렸다. 서연의 아버지와 결혼 초기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병원에는 가봤어? 아니요. 민호 오빠가 가자고 하는데 싫어요. 창피해서. 창피할 게 뭐 있어. 부부 문제인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민호 오빠한테도 미안하고. 그 사람도 많이 힘들어해요. 정희는 사위 생각이 났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민호한테 직접 얘기해봤어. 어떻게 말해요? 아프다고 하면 더 미안해할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참고 있었구나. 정희는 딸이 안쓰러웠다. 결혼은 행복해야 하는 건데 이런 고통을 혼자 감당하고 있었다니. 어머니가 민호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 어머니가요? 서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게 괜찮을까요? 괜찮아.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지만 창피해요. 뭐가 창피해? 가족끼리. 정희는 결심했다. 이런 문제는 당사자들끼리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웠다. 누군가 중간에서 도와줘야 했다. 민호 그 사람 성격 어머니가 아는데 진지하게 얘기하면 이해할 거야. 정말요? 물론이야. 그리고 필요하면 함께 병원도 가고. 서연은 처음으로 희망적인 표정을 지었다. 감사해요, 어머니. 뭘? 내 딸인데. 이틀 후 정희는 민호에게 연락했다. 민호야, 시간 될 때 어머니하고 차나 한잔 할까? 네, 어머니. 언제가 좋으세요? 오늘 저녁 어때? 서연이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하던데. 좋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화랑 근처 카페로 와. 저녁 7시 민호가 카페에 도착했다. 정희는 이미 자리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앉아. 커피 시킬까? 네. 민호는 긴장한 표정이었다. 장모가 갑자기 만나자고 했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다. 민호야, 어머니가 직설적으로 물어볼게. 네, 말씀하세요. 우리 서연이하고 어떻게 지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희는 그걸 놓치지 않았다. 정말? 민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사실, 어머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 서연이가 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구체적으로 말해봐. 부부 생활에서 제가 서연이한테 상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는 사위의 솔직한 모습에 놀랐다. 예상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서연이가 싫어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저도 서연이를 사랑하는데 계속 아프게 하고 있으니까 죄책감이 너무 커요. 정희는 사위의 진심을 느꼈다. 이 사람도 혼자 고민하고 있었구나. 민호야, 그런 건 부부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거야. 어떻게요? 일단은 서로 솔직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정희는 민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어머니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방법을 찾아보자. 민호는 처음으로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문제에 도움의 손길이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지 못했다. 민호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사위의 진심 어린 모습, 딸을 위한 간절한 마음이 생각보다 깊게 와닿았다. 그동안 너무 무심했나? 정희는 자신을 돌아봤다. 민호를 그저 딸의 남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대화를 통해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새롭게 발견했다. 며칠 후 정희는 민호에게 다시 연락했다. 민호야, 어제 부부 상담사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대. 어떤 식으로요? 일단 서연이 마음의 부담부터 덜어줘야 한다는 거야.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연을 위한 방법을 논의했다. 하지만 대화가 길어질수록 정희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민호는 말할 때마다 진지했다. 눈빛이 간절했고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있었다. 정희는 이런 남자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빨갛네요. 아, 여기 좀 더운 것 같아. 정희는 당황하며 물을 마셨다. 자신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머니 덕분에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서연이한테 혼자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어머니가 전해주시니까. 그런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다.
처음에는 딸을 위한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민호 자체에 관심이 생겼다. 민호야, 혹시 시간 되면 서연이 몰래 병원에 같이 가볼까? 상담이라도 받아보고.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민호의 환한 미소에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부부 상담 전문 병원에 갔다. 의사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며 치료 방법을 설명해줬다. 장모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는 처음 보네요. 의사의 말에 정희와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다. 저희 딸이 워낙 내성적이라서 어머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얻고 있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에 민호가 말했다. 어머니, 점심이라도 같이 하시죠. 항상 신세만 지는 것 같아서. 괜찮아, 뭘. 아니에요. 제가 사고 싶어요. 레스토랑에서 두 사람은 서연 이야기만 하려 했지만 자연스럽게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긴 하지. 그래도 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서연이가 어렸을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그때는 힘든 줄도 몰랐어. 그냥 살기 바빴으니까. 민호는 정희의 손을 바라봤다. 고생한 흔적이 보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서연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시고. 뭘. 그냥 제 할 일 한 거지. 정희는 민호의 시선을 받으니 갑자기 여자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언제부터 이런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이 잦아졌다. 명목은 항상 서연을 위해서였다. 어머니, 오늘 서연이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어머니가 뭔가 말씀해 주셨나요? 응, 조금씩 마음을 열라고 했어. 다행이에요. 저도 조급하게 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민호야, 너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갑자기 왜요? 처음엔 그저 내 딸 남편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정말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 같아. 민호도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생각보다 젊으시고 아름다우세요. 뭔 소리야, 이 나이에. 진심이에요. 서연이가 어머니 닮아서 예쁜 것 같아요. 정희는 얼굴이 붉어졌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었나? 어머니 혹시 재혼 생각은 안 해보세요? 재혼? 네. 아직 젊으시고 매력적이신데 혼자 계시기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하지만 정희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다. 민호와 이야기할 때마다 잊고 있던 감정들이 되살아났다. 어느 날 비가 오는 저녁이었다. 민호가 정희의 화랑으로 찾아왔다. 갑자기 웬일이야? 서연이가 야근한다고 해서 어머니 모시고 저녁이나 하려고요. 고마운데 비도 오는데 굳이. 괜찮아요. 차 가져왔어요. 저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빗소리만 들려왔다. 어머니. 응? 요즘 이상해요. 뭐가? 민호가 핸들을 잡은 채 말했다. 어머니하고 대화할 때가 제일 편해요. 서연이보다도. 정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런 말하면 안 돼. 알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 차가 신호등에 멈췄을 때 민호가 정희를 바라봤다. 어머니도 저한테 뭔가 느끼시는 거 아니에요? 정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거짓말 같았다. 민호야. 네. 우리. 이러면 안 돼. 알아요. 하지만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딸을 위해 시작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 몰랐다. 자신도 모르게 민호에게 끌리고 있었다. 정희는 화랑에서 새로운 전시회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런 그녀를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다. 화랑 관장 강호였다. 정혜 씨,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하시네요. 55세의 강호는 3년 전부터 정희에게 관심을 보여왔다.
신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그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희에게 좋은 상대였다. 아, 관장님. 이번 전시회가 중요해서요. 그래도 몸은 챙기셔야죠. 저녁 드셨어요? 아직이요. 그럼 같이 식사나 하시죠. 평소 같으면 정중히 거절했을 텐데 요즘 정희는 마음이 복잡했다. 민호에 대한 감정 때문에 혼란스러웠다. 좋아요. 강호는 의외의 대답에 기뻐했다. 레스토랑에서 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정혜 씨, 그동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어요. 네. 저희 진지하게 사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희는 당황했다. 예상했던 말이지만 막상 들으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관장님, 급하게 대답하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혹시 다른 분이 계신가요? 강호의 날카로운 질문에 정희는 움찔했다. 그런 게 아니라. 아, 죄송해요. 너무 직접적이었나요?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민호의 전화였다. 잠깐 받을게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일 때문에 밖에 있어.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연이 일로 상의할 게 있어서. 정희는 강호를 힐끔 보았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 아, 그럼 내일로 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강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누구 전화였어요? 사위요. 사위가 장모님께 이렇게 자주 연락해요. 딸 일 때문에 가끔. 하지만 강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정희의 표정이 너무 당황스러워 보였다. 며칠 후 강호는 우연을 가장해 정희를 미행했다. 정희가 카페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정희와 민호가 마주 앉아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다. 그것도 손을 잡고 있었다. 어머니,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러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서연이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강호는 믿을 수 없었다. 정희가 사위와 그런 관계였다니. 그는 조용히 카페를 나와 정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민호가 먼저 떠나고 정희가 혼자 나오자 다가갔다. 정혜 씨. 관장님? 여기서 웬일이세요? 우연히 지나다가 봤어요. 방금 함께 계셨던 분은 누구세요? 정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위예요. 사위와 저렇게 친밀하게 대화하시는 건 처음 봐요. 강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손도 잡고 계시던데요. 정희는 할 말을 잃었다. 변명할 방법이 없었다. 관장님, 오해예요. 오해라고요? 제가 본 게 오해인가요? 강호는 정희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다. 정혜 씨,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사위와 무슨 관계세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당황하시는 거죠? 정희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다. 저도 모르겠어요. 처음엔 딸을 도와주려는 마음이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거네요. 정희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딸은 알고 있나요? 모릅니다. 절대 모르게 해주세요. 강호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3년 동안 진심으로 대했는데 정희는 사위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 정혜 씨, 이건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알아요. 그래서 더 괴로워요. 그럼 끝내세요. 지금 당장. 쉽지 않아요. 쉽지 않다고요. 강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럼 따님께 모든 걸 말씀드릴까요? 정희는 깜짝 놀라며 강호를 바라봤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럼 당장 사위와 관계를 정리하세요. 그럼 정리하겠어요. 약속하시는 거죠? 네. 하지만 강호는 믿을 수 없었다. 정희의 표정에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깔끔하게 정리 안 하시면 서연 씨한테 모든 걸 말할 거예요.
관장님, 저도 3년 동안 진심으로 대했어요. 그런데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네요. 강호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일주일 기억하세요. 그날 밤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했다. 민호야, 우리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는 할 수 없는 얘기야. 다음 날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정희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민호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그럼 우리가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하지만 민호야, 이게 맞는 일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 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마음으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정희의 말이 옳다는 걸 알았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정희와 민호가 관계를 정리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약속대로 아내 서연에게 더욱 다정하게 다가갔다. 조급하게 굴지 않았고 서연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다. 오빠, 요즘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말했다. 뭐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뭔가 조급해하는 느낌이었는데. 민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정희와의 대화들 덕분이었다. 그녀가 알려준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었다. 서연아, 우리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보자. 네. 부부 생활 말이야. 너무 성급하게 생각했나 봐. 서연의 눈이 촉촉해졌다. 오빠, 내가 편해질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대화했다. 민호의 변화된 태도에 서연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한편 정희는 홀로 남아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화랑에서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민호 생각이 났다. 정혜 씨, 괜찮으세요? 강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정희가 약속을 지킨 후로 그의 태도도 조금 누그러졌다. 네, 괜찮아요.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일이 좀 바빠서요. 하지만 정희는 괜찮지 않았다. 밤마다 민호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진심 어린 눈빛, 모든 것이 그리웠다. 두 달이 지났다. 서연과 민호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다. 서연은 남편의 변화에 감사했고 민호는 죄책감을 덜어내려 노력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요. 서연이 어머니를 만나러 온 날이었다. 그래, 다행이다. 정희는 딸의 밝은 표정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기쁘면서도 아픈 마음이었다. 민호 오빠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어머니가 뭔가 조언해 주셨나요? 그냥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라고 했지. 그것뿐인가요? 오빠가 갑자기 그렇게 바뀔 리 없는데. 정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어쨌든 어머니 덕분인 것 같아요. 감사해요. 서연이 어머니를 꼭 안았다. 정희는 딸을 안으며 눈물을 참았다. 어느 날 오후 정희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돌아보니 민호였다. 그도 장을 보러 온 모양이었다. 민호야. 두 사람은 어색하게 서로를 바라봤다. 몇 개월 만에 우연한 만남이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서연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건 내가 노력한 덕분이지.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뛰었다. 시간이 지났지만 감정은 여전했다. 그럼 저는 이만. 민호가 먼저 자리를 떴다. 정희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3개월 후 서연과 민호가 정희의 집을 찾았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정희는 깜짝 놀랐다. 정말?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서연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호도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정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축하해, 정말. 어머니도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세 사람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정희와 민호는 서로를 의식하고 있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민호가 자리를 뜬 사이 정희도 부엌으로 갔다. 설거지를 하려던 순간 민호가 뒤에서 다가왔다. 어머니. 응? 정말. 고마워요. 뭐가?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희 부부는 아마. 정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민호와 눈을 마주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다. 다 지난 일이야. 어머니는 행복하세요? 뜻밖의 질문이었다. 정희는 한참을 생각했다. 행복해. 우리 딸이 행복하니까. 그게 다예요. 정희가 천천히 돌아봤다. 민호가 바로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현실도 깨달았다. 서연아, 설거지는 내가 할게. 서연이 부엌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두 사람은 재빨리 자리를 피했다. 어머니, 앉아 계세요. 괜찮아, 금방 끝나. 그날 밤 서연과 민호가 돌아간 후 정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였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꽃이 타고 있었다. 민호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이게 늦은 사랑인가?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지만 그 뜨거웠던 감정만큼은 영원히 가슴에 남아있을 것 같았다. 먼 곳에서 민호도 같은 마음이었다. 아내와 아이를 사랑하지만 정희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이 두 사람이 감당해야 할 숙명이었다.